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우선 챙기는 또 청취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되실 수 있도록 꼭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건강관리 잘하면서 저희는 또 구독 관리해야 되니까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응원과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단연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린턴, 유진벨 가문의 후손, 바로 인요한 박사 아니겠습니까? 자, 인요한 박사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자, 혁신위원까지 임명이 됐고, 거의 남녀 비율도 맞추고, 호남, 또 MZ세대까지 포함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평가, 여론,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직 여론조사 나온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 방송을 이제 하는 순간까지 인요한 박사,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아,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물론 그분은 민주당에, 그분은 약간 설화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여론조사가 많았습니까?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K스탯을 비롯한 이 메이저 조사회사들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메이저 조사회사들은 또 ARS만큼 그렇게 자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ARS 여론조사 회사들은 뭐만 있으면 조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한동훈 어쩌고 이게 뭐만 있으면 조사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의 실시간으로 조사를 합니다. 아니면은 조사를 해서 이슈를 만들던지. 근데 인요한 박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다. 그거는 이제 무슨 아마 직감적으로 이거 조사해봤자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없으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세간의 세평 내지는 이제 언론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쁘진 않죠. 아직까지 이제 뭔가를 내놓은 거는 이제 이준석, 홍준표를 비롯한 대사면 얘기 하나 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TK, PK 중진 의원들은 서울에 와서 출마해야 된다. 험지 출마 이야기했고, 그 얘기했고, 낙동강 하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 핵심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안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던 얘기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또 혁신이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시작 단계지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여당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홍 기자님은 또 저널리즘 분석 또 기자시니까 사실 이 혁신에 대한 평가는 한 달 뒤에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쿵 저렇쿵 아무리 잘 구성이 된들 한 달 뒤에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꺼져버리면 그건 또 성공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일단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만들어질 겁니다. 충돌하지 않을까? 이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의 쓴소리라는 거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쓴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쓴소리면 쓴소리겠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홍준표, 이준석 사면이라든지 TK, PK 의원들 험지 출마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용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나서서 얘기할 만한 내용들도 아닌 것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 자체가 이제 뭐 쓴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충성기획단이나 공천 뭐 영입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는 사실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하겠죠. 그거를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충돌할 만한 내용이나 충돌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 무덤 파지는 않겠죠. 자기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첫 제안이 바로 대사면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하는 그런 사법적 사면이 아니라 이준석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하고도 관련됩니다. 당원권 정지, 뭔가 친윤과 비윤 간의 격돌이 있었던 이걸 좀 해소하자, 통합하자. 이건 여론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니 인혁신위원장 왜 그래?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반발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지율의 1%포인트라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제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이준석 전 대표 내쫓으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한 적도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뭐 물어보신 내용 중에서 이제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사불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아, 그렇겠죠. 뭐 대중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뭐 그다지 강하진 않지만은 투표 때 가서는 또 여당을 찍어 주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당일지 야당일지 계속 이제 관망을 하다가 나중에 투표 때쯤 가서 이제 결정하실 분들도 있겠고, 그러면 그거를 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보수층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거 생각하면 뭐 혁신위가 제안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준석 전 대표 내쫓으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사면해야 올라갈 거냐,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지금 직접적으로 수치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이 대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 댓글 달리는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량을 베풀듯이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여당 지지층도 없고 야당 지지층도 없고 이준석 본인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뭐 이준석 본인도 뭐 그렇게 그러려면은 뭐 통렬한 반성부터 하든지, 아니면 뭐 왜 나한테 이렇게 차라리 거론하지 마라.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식의 반응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야당 지지층으로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거 쇼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당 지지층으로서 고관여층들은 이준석 지금까지 꼴보기 싫었는데 내쫓아야지 뭘 껴왔냐, 뭐 이렇게 또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입장은 다 다양한데 사실은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칭찬하는 사람,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당이 위기인데 이게 좀 포용하고 통합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간에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댓글도 안 쓰고 어디 가서 뭐 정치에 대해서 말도 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을 거고, 그분들이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군요. 스윙보트가 되겠군요.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 또 인요한 위원장의 중요한 또 역할이 바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또 더 나아가면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한 조사기관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한사코 손사래를 했지만 손사래를 표시했지만 윤석열 신당을 또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윤석열 신당 집어넣으니까 지지율이 몇 프로야? 14.2%요. 14.2%.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17점? 뭐 17점 몇 프로입니까? 뭐 그렇게 나왔죠. 17%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17 어쨌든 뭐 그래서 그렇게 17.7%.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높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진짜 뜬금없는 여론조사고 뜬금없는 보도다. 뜬금없다라는 거가 뭐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심하게까지는 대사님 제가 편하게 얘기하시면 삐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네. 예를 들어 윤석열 신당부터 얘기할게요. 윤석열 신당이 창당된다면이라고 해놓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당 지지를 물어볼 때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뭐 이렇게 불러주면서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 문항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신당, 정의당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예. 그러면은 뭐가 전제로 거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대로 있고 윤석열 신당 새로 만들어져 갖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신당하고 경쟁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은 빵 프로죠, 빵 프로. 빵 프로다. 있지도 않은 이 미래의 사실을 전제로 깔아놓고 조사를 예. 하면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 신당이라 봤자 뭐 거기서 쪼개가지니까 얼마 안 나오죠. 어차피 예상이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신당 쪽은 가지도 않을 거고. 자, 열심히의 또 답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배종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